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부모님의 뜻에 맞춰서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있는 게 힘들어요.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얘기할 때는 그걸 이제 내담자의 쿼테이션 인용문이고, 그러면 기저선, 호소문제 기저선이란 건 지금 현재 이 내담자가 그러면 힘든 게 뭐냐, 구체적으로 그 힘든 것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면 힘든 게 뭐냐 그럴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아니라, 첫째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싫은 것들을 하루 흥미도 없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, 앉아 있는 거, 이게 힘들고,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엄마가 힘들어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 죄책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. 이 죄책감과 흥미 없는 것들을 내가 가서 시간을 땜빵을 해야 되는 거야. 누구 때문에? 엄마 때문에.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의 기대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는 건지, 아니면 엄마가 울고 힘들어 할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맞춰 있는 건지. 아버지 무서운 건 아니라.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의 뜻보다는 사실은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20대에서 힘든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, 엄마가 내가 이것을, 엄마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을 때 엄마가 힘들어 할 것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게 힘들고, 내가 하지 못하면은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, 그게 힘든 거죠. 그게 이제 이 내담자의 힘든 부분의 C죠. 네. 그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꾸역꾸역 학교 가서 그 숙제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몸이, 어휴, 이걸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진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까, 이 몸이. 내 같으면 버겁증이 나갖고 몸이 막 반란을 일으켜. 저는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면 몸에서 막 버겁증이 나갖고는 그냥 앉아있지를 못해요. 몸에서 막 반항을 해버려.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앉아있어야 되잖아. 이걸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막 몸에서 막 버겁증이 나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끝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이 내담자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5년, 6년, 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. 네. 그러면 몸이 힘들 수밖에 없지. 그런 상황을 좀 적는다. 호소 문제. 그 다음에, 그러면 이 내담자가 이제 어떻게 상담해서 이 방향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, 사실은 이 부모가, 내가 그만두면 부모가 힘들어 할 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걸 다뤄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비합리적 신념이 뭐냐면, 부모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, 내가 부모의, 엄마의 뜻을 거역하면 엄마를 힘들게 할 것이다. 엄마를 내가 힘들게 하면 나는 최소한 엄마를 나라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. 뭐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, 이것 때문에 내담자가 뭐 한다? 과제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될 때 A, 이것 때문에 C, 죄책감이 들고 이걸 해야 되니까 몸에서 버겁증이 날 거고, 그런 것이 힘들다. 이렇게 이게 전체가 보여주는 구조라고 보아져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상담자가 뭘 해야 되냐면, 지금 마음이 어떠냐 이런 걸 물으면 안 돼. 지금 내담자가 지금 구조가 다 나왔잖아. 힘든 구조가. 근데 얘기를 다 했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, 아니 내 마음을 다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? 그럼 뭐라 하겠어? 당연히 모른다 하겠죠. 이거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. 어떻게 지금 직면하고 치유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상담자가
어떤 질문을 할 거냐는 내담자가 말을 잡고 들어가야 돼. 말을 따라서. 어떻게 이제 질문하냐. 보면은,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. 10, 보면,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또 나오는 거야. 뭔가 가기는 싫다. 이런 느낌이 똑같이 들어가요.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. 그러면은,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이죠. 시작이죠.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, 보면은, 싸우면은 이제 좀 나눠지니까 이제 친구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. 그러니까 싸움만 나면은 나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. 그러니까 친구하고 지내다 보면은 애들끼리 싸우면은 나눠진다. 친하게 지냈던. 그러면 친하게 지냈던 친구랑 하다 보면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는데 우리 꿈돌이는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을 다룰 수도 있어요. 친구 관계 문제를. 왜냐하면 이 꿈돌이에게 싸움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. 어렸을 때 가정폭력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가정폭력했던 걸 봤을 거고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걸 보고 어떻게 말하면 싸움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왜 피해버리는 거야. 왜 내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피한 것 같으냐. 그 지점에 친구의 관계를 다루면서 본인의 이제 싸움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엄마가 늘 울었던 그 장면이 나라도 이 갈등이 없게 나라도 말을 들으면 엄마의 힘든 부분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이제 이 내담자가 지켜야 될 신념인 거야. 그래서 참고 맞춰주는 대처 관계를 해왔군요. 이렇게 이 대처 방식이 나오는 거죠. 들어가는 지점 하나.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또 막 강요하고 심하게 하고 그럴 때 사실 내가 마지막에 정말로 이게 원하는 길이고 게임의 대라면은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. 근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마지막엔 결국 꺾여지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. 그러면 아까 말한 엄마에 대한 그런 비합리적 신념 맞춰줘야 된다. 엄마를 나라도 힘들게 하면 안 된다. 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인데 나라도 엄마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. 그렇게 이제 하고 내가 이제 우리 우울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만큼 큰 우울감은 없죠.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잖아. 젊은 나이에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가 지금 제일 두렵냐. 그런 부분.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아버지가 폭력하고 나는 아버지가 해주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맞춰줘야지 그나마 아빠가 엄마를 좀 덜 괴롭힌다고 생각하는지.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힘들게 하면은 애를 왜 그딴 식으로 키워갖고 아이가 저러게끔 하냐. 집에서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.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아빠가 엄마를 공격할 수 있죠. 그럼 그 빌미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내 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경제적인 부분이 파워가 아빠한테 있다면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상담해서 들어가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아져요. 그렇게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지. 마음이 어떠냐 보다 이미 내담자가 했던 마음을 따라서 들어가서 질문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론적인 접근에 따라 다 다른 이야기를 보고서에 쓰지만 어떤 이론을 써도 다 동일해요. 무엇을 우리 상담사가 집중해야 되냐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동일해요.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내담자 이야기만 잘 따라가서 형광펜으로 그 내담자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줄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쭉 따라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.
아,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. 이건 내가 좀, 이건 안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이다. 빨간색으로 상담자 말에 이렇게 중간에 삭제하는 것들 다 빨간색으로 해보세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옆에다 적는 거죠. 이제 이거 내가 추가록 대안 반응으로 해라고 한 부분인데,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질문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. 여러분들, 그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담자 이야기를 따라가라.